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최은주 기자와 함께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최은주 기자입니다. LF 시절에는 하이브리드가 디자인이 조금 차별화가 됐는데 이 뉴라이즈가 되면서 디자인이 그만큼 차별화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가끔 이제 댓글을 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런 거에 좀 친환경 티 좀 내지 말아달라 이런 반응이 많으신데, 물론 그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점점 없애가는 단계가 저는 좀 방향성에 있어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LF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이 좀 밋밋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좀 새 얼굴을 넣은 것 같아요. 뉴라이즈만 볼 때는 너무 강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전 모델에 비해서는 좀 더 그런 개성이 드러나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걸 보면은 길게 보기엔 좀 질릴 것 같은 타입. 뉴라이즈는 앞모습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뒤는 여전히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을 때도 뒤가 좀 허전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봐도 뒤가 좀 여백이 많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게 램프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크롬도 많이 넣고 크롬으로 또 둘렀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 아닌가. 만약에 앞면처럼 더 굴곡을 넣고 볼륨감을 세웠으면 뒤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고로 외관에서는 하이브리드와 차별화되는 요소가 몇 개 없어요. 이 트렁크에 붙은 하이브리드와 휠 디자인이 좀 다를 뿐이죠. 그거 외에는 일반 소나타 뉴라이즈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꼭 남들한테 내가 하이브리드를 타라고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 사이즈는 215에 55와 17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포커스가 되고. 네. 그래서 일반 소나타는 18인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16인치와 17인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7인치가 가장 크죠. 근데 이 차의 덩치랑 출력에 비해서 215가 좁은 편이긴 해요. 그렇죠. 타이어가 좀 좁은 편이긴 하죠. 이 차 덩치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외관과는 달리 알로이 휠의 디자인은 딱 하이브리드 같아요. 뭔가 친환경스럽죠. 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차는 프리미엄 스페셜, 그러니까 가장 풀옵션이죠. 가장 비싼 모델이고요. LF에 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더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깔끔하고 좋아요. 사용하기에도 버튼 볼륨들이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딱 눈에 띄는데 평평하게 크게 있어서 처음 타는 사람도 어디에 뭐가 있지?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운전대의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 같고요. 이 차가 풀옵션답게 양쪽 스포크에는 버튼도 많죠. 예를 들면은 오른쪽 스포크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참고로 그 차선 유지 장치 버튼은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습니다. 운전대 그립감 이런 건 어때요? 그냥 적당해요.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성인 남성분들은 조금 얇다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두루 다양한 연령층이 운전하는 중형 세단이잖아요. 이 뉴라이즈가 되면서 실내 소재, 부분적인 소재가 좋아졌는데, 예를 들면은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에 적용된 패널이 좀 달라졌는데, 그 제가 탔던 차는 그 우드 그레인이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약간 금속 같은 느낌을 냈어요. 색깔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레이 메탈 같은데, 잘 보면 이거 나무 결 같이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그만큼 주변이 좀 떨어져 보이네요. 현대차는 전반적으로 실내 마무리가 괜찮은 편인데 필러 부분 그쪽에 약간 떴군요. 참고로 이 차가 거의 한 8,000km가 넘었는데 시승차로는 좀 주행거리가 긴 편이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떠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썩 보기가 좋진 않죠. 근데 눌러보지 않는 한은 모를 것 같아요. 참고로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안 움직이죠. 방금 최은주 기자가 만진 곳과 좀 다르죠.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 프레임이 이 밑으로 이렇게 쫙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보다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런 크롬처럼 보이는 소재들을 저는 색깔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화질은 뭐 기존의 현대기아차와 거의 동일하고요. 주요 메뉴는 여기다 이제 꺼내놨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메뉴에 이렇게 곧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비를 누르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가고, 맵 누르면 현재 위치, 그리고 셋업을 누르면 이렇게 주요 메뉴가 나옵니다. 센터 페시아에 있는 주요 버튼은 크기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큰 것 같아요. 예, 좀 크죠. 보편적이진 않아요. 호불호를 떠나서 눈에는 좀 잘 들어와요. 네. 그리고 공조형체에는 별도의 액정이 있고요. 약간 좀 특이한 버튼이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올리라고 있잖아요. 드라이브 올리는 말 그대로 운전석 쪽에만 바람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죠?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편의성 면에서도 괜찮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
예, 그런 의미죠. 이게 아이오닉에 처음 도입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차는 풀옵션 모델답게 열선 시트 3단계와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죠. 뭐 남성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유용한 장비죠. 저는 딴 거는 없어도 되지만 이 두 옵션은 꼭 있어야 합니다. 기어레버 앞쪽의 공간은 전형적인 현대의 디자인이죠. 요 앞에는 그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핸드폰 하나 놓기가 좋은 공간이라기보다는 더 넓죠, 사실은. 예, 공간이고, 이 무선 충전 패드는 딱 얹어만 놓으면은 지금처럼 자동으로 예,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이거를 놓고 내리고 시동을 끄면은 핸드폰 있다고 방송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걸 써보니까 충전 속도가 차량용 그 12V C거잭 연결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충전 속도가. 그리고 이 앞쪽에는 12V 두 개와 USB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어레버 주변은 뭐 동일하고요. 이쪽에 있는 수납 공간, 그러니까 컵홀더도 전형적인 현대의 디자인이죠. 여기는 이제 컵홀더가 있고요. 이거를 빼면은 이거를 아예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 덮개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이렇게 품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인데 좀 급할 때는 여기도 컵홀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립밤, 인공눈물 이런 거를 특히 차 탈 때 꼭 손에 닿는 부분에 놓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그렇게 짜잘한 수납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현대기아차들 이 드라이브 모드 보면은 시동 껐다 키면은 컴포트가 기본인데 이 뉴라이즈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연비 위주니까 에코가 기본입니다. 그동안 탔던 시승차에는 여기 센터 콘솔 박스에 CD 플레이어가 없었는데 이건 있네요. CD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공간이 좀 줄어들긴 하는군요. 계기판 디자인은 어때요? 예쁘진 않죠. 보기에 편합니다. 예, 눈에는 잘 들어오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왼쪽에 하이브리드 게이지가 있잖아요. 저게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녹색도 있어갖고 오히려 일반 소나타의 계기판보다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액정에 있는 메뉴는 뭐 기존과 동일하고요. 다른 게 있다면 에너지 흐름도죠. 이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은 지금 엔진으로 하냐 전기 모터가 가동이 되냐 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꼭 저 에너지 흐름도를 보지 않더라도 계기판에 나눠져 있는 파란색, 초록색 색감으로도 저게 모터가 가동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V 모드는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사용자 설정에 주행 보조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 주행 보조의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가지 메뉴로 세분화가 돼 있고요. 예, 뉴라이즈 시트의 경우에는 쿠션이 적당한 편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넉넉하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정말 적당한 시트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어느 정도는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예, 운전석은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은 이렇게 적당한 편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긴 한데 현대 소나타의 레그룸은 참 대단하네요. 이게 지금 시트를 제 포지션에 맞춘 상태고요. 이러면은 이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들과 비슷한 레그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을 빼는 데는 현대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특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세단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2열의 공간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사람이 느끼는 이 거주 공간은 꼭 그 수치만 갖고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딱 시트에 앉았을 때 그런 느끼는 공간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소나타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엄청 공간감이 넓고 너르게 느껴져요. 이게 다른 차에서는 이렇게까지 느낀 거는 없는데 답답함은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장기로 뭐 고속도로를 몇 시간을 운전을 해도 뒷좌석에 있으면 가끔 막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게 좀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는 어때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가끔 공간을 위해서 어떤 브랜드들은 좀 많이 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경우엔 일부러 좀 약간 당겨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직각으로 세워있지도 않아서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시트의 쿠션이 1열보다는 약간은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트 자체의 안락함으로 보면은 2열 시트는 확실히 1열보다 조금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시트가 있는데 이게 2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햇빛 막기 위해서 차양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 스키스로 커버는
이 실내에서 여는 거죠. 그리고 송풍구는 센터 콘솔 박스 뒤에 있고요. 여기 밑에는 12V 하나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충전이 이제 USB로 거의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2V보다는 네. USB를 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요즘 패밀리 세단이라고 치면 요즘 애들은 이게 뭐예요? 이러겠죠. 예, 트렁크는 어떻게 열죠? 여기에 손을 갖다 대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하이브리드는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디 상태죠. 그러니까 보통 내연기관은 이제 시동을 걸잖아요. 엔진을 말 그대로 시동을 거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시동을 걸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EV 모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이 대기 상태에서는 완전히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지 대기,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걸 시동이라고 하니까요. 이걸 까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누르는데 그럼 그제 꺼지니까 아 내가 켰었구나.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요 계기판에 보면 EV 모드라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예, 저게 지금 시스템 대기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 역시도 클리핑 현상이 이렇게 좀 가늘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핑 현상은 말 그대로 뒤에 놓고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면은 차가 이제 천천히 굴러가는 건데 이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클리핑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V 모드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보통 얘기할 때 EV 모드를 얼마나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 중에 하나인데 구형에 비하면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EV 모드의 유지 시간이 좀 꽤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좀 길어졌죠.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이 차가 의외로 그 방음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은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보통 조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 조용한 건 아니거든요. 보통 정차 상태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도 전장품의 소음이 생기고 그리고 가속할 때에도 전기 모터의 작동 소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그런 소음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딱 하이브리드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인데도 그 말씀하신 그런 모터 소리가 잘 나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확실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그런 모든 기기들이 작동하는 소리보다 바깥의 소리가 좀 더 잘 들리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숙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정숙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가솔린 차보다 전반적인 방음이 더 잘 됐는데 이 하이브리드 역시도 그 소나타 2.0 CVVL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조용해요, 얘가. 그래서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더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차에 적용된 이제 스마트 센스 옵션이랑 레이디 케어 옵션 이런 것까지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소나타라는 걸 감안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차의 동력 성능은 생각보다는 좋아요.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얘가 엔진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동력 성능이 좀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차가 그거보다는 좀 차가 가볍다 보니까 정지에서 대략 190까지 끊으면은 이 차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IG와 가속력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저속에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지원을 해주니까 이 순발력은 아마 기대하시는 것보다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속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힘도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에코모드로 시작했으니까요. 예. 에코모드 특유의 약간 연비를 절약하려는 느낌 때문에 시원한 가속감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답답함도 느낄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무난하게 자유로를 원하는 만큼 달릴 수 있는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에코모드인데 보통 에코모드는 그 초기 가속 페달의 반응이 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네. 이 차는 에코로만 달려도 그냥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냥 에코로 그냥 인제 스피디엄 다녀오고 그랬는데 크게 뭐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고속도로 달릴 때도. 네, 저는 사실 선배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에코가 컴포트 모드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컴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거기서 에코랑 컴포트의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작년에 샀던 2.0이나 2.0 터보에 비하면은 얘가 뭔가 좀 더 뒤뚱거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부드러운데 꼭 부드럽다고 뒤뚱거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뭔가 주행거리가 그 기존에 타던 시승차보다 많아서 그런지 뭔가 하체 쪽이 좀 헐거운 느낌도 생기고, 그리고 배터리도 무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길을 비슷한 속도로 달려봐도 얘가 좀 더 고속 안정성은 그 상대적으로 그 소나타나 2.0이나 2.0 터보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어요. 하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뒤뚱거림. 이게 정말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를 감안하고 컨트롤을 하면서 고속 주행이 가능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고속 주행에서는 좀 많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네. 확실히 하이브리드는 좀 기술이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또 느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하거나 하이브리드는 운전을 하면은 뭔가 이질적인 감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또는 전기 모터, 그러니까 EV 모드만 움직일 때도 그 예전보다는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평상적으로 운전할 때 하이브리드라고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초창기 하이브리드는 뭔가 이 차는 하이브리드니까 천천히 운전해서 연비를 좋게 해야지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만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타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고,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현대차뿐만 아니더라도 토요타도 그렇고 하이브리드가 예전에는 재미없는 차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재밌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그런 이질감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정숙성인데, 사실 이 정숙성은 하이브리드라서 정숙한 게 아니라 이거 역시도 이 방음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그 급이 좀 낮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좀 기대와 다르게 시끄러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엔진, 그러니까 모터 이런 건 조용할 수 있지만 이 하체 이 방음 있잖아요. 방음이나 유리 이런 게 보통 뭐 얇거나 하체 방음을 덜 했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시끄러웠거든요. 더 부각되게 들렸거나,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 하체의 방음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노면 소음이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구르는 소음이 좀 적게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항상 시승기 때 이 길 달리면서 소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길을 이제 80, 90로 달리면은 보통은 엔진 소리보다는 이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소음보다는 오히려 그 옆유리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옆유리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 이 소리가 조금 더 가깝게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차라는 게 하나 막으면 하나가 좀 더 크게 들리고 그러는 성향이라서 뭐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바람 소리가 고르게 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서는 좀 약간은 좀 이렇게 귀에 좀 잘 들리는 그런 특정 주파수의 바람 소리가 좀 더 들리긴 합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부드러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상하의 움직임도 있고, 근데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이나 2.0 터보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좀 주행거리가 돼서 그런지 뭔가 좀 이렇게 후들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간헐적으로는 저쪽 트렁크나 뒤에 그 쇼업서버 마운트에서 또 좀 소리가 좀 약간 나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승차감 역시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편할 정도로 흔들거려서 멀미가 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드러워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느낌 전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상, 그리고 이미 이제 현대기아차 시승 많이 하면서 느낀 거지만, 부드럽다고 뭐 차가 코너를 잘 못 걸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코너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랜저에 비해서 뭔가 좀 더 밑으로 좀 깔리면서 도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그때 시승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언더스티어를 비교적 잘 억제하고 최소화를 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게 잘 돌아갑니다. 오르막 코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제 돌았을 경우에 그 내리막보다 이 오르막에서는 좀 더 언더스티어가 많이 나는데, 지금도
시너지 GT 타이어가 다른 차에서도 많이 됐는데 오히려 이 차에서는 좀 타이어 스키드음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속도에서. 물론 이거는 또 차마다 다르고 지금 또 온도가 날씨도 추우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정리를 해보면은 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이 주행 감각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를 움직이는 감각, 그걸 생각을 하면은 뭐 회전할 때 느낌이나 성능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아까 내리막길보다 확실히 더 깔끔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대략 리터당 25 정도가 나오는데, 같은 노면 같은 속도에서 했을 경우에 확실히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잘 나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막 21에서 25 요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순간 연비가. 근데 얘는 대략 거의 25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얘가 아무래도 좀 차도 가볍고 엔진도 배기량이 2.0이니까 더 좋은 게 당연하죠. 주행에서의 단점으로는 저는 이 스티어링 꼽고 싶은데, 이 스티어링 감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 산타페 같은 경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조향을 좀 요만큼 했을 때 뭔가 너무 묵직을 떠나서 너무 좀 뻑뻑해진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조향할 때 이 감각이 뭔가 좀 어색해요. 주행 성능에서는 이 스티어링이 가장 큰 좀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스포츠 모드 달리다가 에코 모드로 달리면 이 중심 부분에 유격이 조금 더 생기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예, 이 차에도 현대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서 작년에 샀던 소나타 2대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현대차도 그렇고 굴곡에 따라서 차가 이제 움직이는 건 당연한데, 기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좀 중앙으로 잘 갔었는데, 얘는 한쪽으로 좀 붙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쪽으로 좀 붙고 나서야 좀 조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사용할 때 오른쪽으로 붙는 모습이 바로 보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우선 의문이 들더라고요. 드는 생각이, 저야 아니까 괜찮겠지만 주변의 차량들이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었어요. 최은주 기자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공회전 소음 어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는 아니고 약간 있긴 한데요. 제가 전혀라고 말한 이유는 신경 쓰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밖에 지나가는 차 소리가 더 큽니다. 예, 기본 EV 모드인데, EV 모드는 유지 조건이 속도라든가 가속 페달이 얼마나 밟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 최은주 기자가 조금 많이 밟으니까 EV 모드 꺼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죠. EV 모드 때는 이질감이 좀 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바깥 소리가 더 잘 됩니다. 내부가 조용하다 보니. 그리고 운전하면서 이 전방 시야라든가 좌우 시야는 괜찮은가요? 네, 아주 잘 확보가 되고 있고요. 간혹 A필러가 시야에 되게 거슬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세단 중에서도. 소나타 뉴라이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대략 최대한 110 정도까지 해서 그 EV 모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110km 정속 주행할 때 어느 조건이 되니까 EV 모드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EV 모드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연료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엑셀 페달을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정속 주행할 때보다 덜 밟고 있어야 예. EV 모드가 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도 최은주 기자가 가속 페달 좀 살짝 밟고 있잖아요. 정말 살짝 밟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EV 모드가 떴죠. 오늘 최은주 기자랑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를 타봤는데요. 확실히 소나타답게 무난무난하군요. 네, 무난무난합니다. 장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역시 소나타다운 넓은 승차 공간, 거주 공간과 그리고 정숙성이 있겠어요.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급이 낮다 보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못하겠지 했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방음이 좀 잘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중간에서 받쳐주는 모델이다 보니까 많이 팔려야 되는데, 너무 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거기서 호불호가 갈려질 수 있는데, 소나타 뉴라이즈는 그런 부분이 주행 관련된 부분, 편의성에서는 딱 중간을 하는 것 같아요. 외모 빼고요. 단점으로는 외모가 있군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의 이제 대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 그 CVVL과 비교를 해보면은 장점이 사실 많아요. 더 조용하고 더 빠르고, 예, 연비도 좋고 장점이 많은데, 문제는 얘가 비싸죠. 기본 프리미엄 스페셜 최고 트림에 이제 옵션 여기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다 하면은 뭐 대략 한 3,000, 한 600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과연 그 돈을 지불하고 살만한 가치가 이 차에 있는가.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주행거리 많지 않고 그러면 연비로 뽑기가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수하기가. 그거는 역시 또 주행거리나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선택이 좀 갈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도심 운전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의 주행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심 주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전혀 꼽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성향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차량 선택을 하고, 차량을 하이브리드로 사기로 했으면 그 차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식으로 운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크롬 많이 들어서 나쁘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번쩍 있는 거를 안 좋아해서 크롬 룩처럼 보이는 저런 부분들은 별로예요. 왜 말이 달라져? 편지는 좋은데 생긴 게 싫다는 거예요. 열선 시트를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네, 건조해지죠. 네. 네. 네, 고현정 씨처럼. 뭐 그분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꼭 그분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있긴 CD 넣으라고 있는 거지. 음악 들으라고. 요즘 누가 CD를 듣는다고. 저는 언제나 블루투스여서요. 블루투스는 어떻게 듣냐. 음질 떨어지게 USB로 들어야지. 아 진짜. 아니에요. 요즘 선배 그 정도는 돼요. 아, 안 돼. 되긴 뭐가 돼. 그런가요? 어. 근데 차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품질을 원한다고. 전혀는 아니지 않나? 어떤 거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전혀는 아니지 않나? 전혀는 아닌데 예전만큼 신경은 안 써도 되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신경을 조금 쓰다가 안 쓰다가 그 부분에서 갭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할 말 없어? 네. 전혀 이렇게 코너를 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내 시승기 하나도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구나. 죄송해요. 저 선배 시승기가 아니라 누구의 시승기도 안 봐요. 괜찮아. 나도 안 봐. 왜냐면 저는 영향을 받거든요. 귀가 너무 팔랑여가지고 이게 대략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네. 다른 사람 거 잘 안 봐. 거의 안 봐. 나도. 진짜 이제 세그먼트가 달라야 다르게 들어갈 텐데 이거 약간 시승차의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제대로 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말하다 보면은 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제가 좀 그래요. 나도 그래. 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 네. 찝찝해서 점점 말을 안 하게 돼요. 편집이란 게 있잖아. 네. 편집하면 되지 뭐. 근데 그러다 보면 아마 선배는 제가 말한 부분을 거의 다 덜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차가 이제 작년에 샀던 2.0이나 2.0 터보보다 약간 좀 더 출렁거리고 그 못한 게 타이어 차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17인치라서요. 네. 그치. 일단 타이어가 얇고 편평비도 약간 높고. 네. 예를 들면은 작년에 탔던 2.0 CVVL은 네. 18인치에 네. 편평비도 45 시리즈고 근데 얘는 215에 이것도 얇고 네. 215에 55니까 네네네. 거기서는 좀 차이일 수도 있지.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타이어의 중요성. 근데 이게 EV 모드 가동을 하는 게 조금 주행 중에는 조금 조건이 맞추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에코 범위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연비 장점을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